집안의 공기는 늘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벽지 사이로 스며든 오래된 곰팡이가 아니라 말하지 못한 상처들이 오래 눌어붙어 생긴 냄새에 가까웠다. 그녀는 아침부터 부엌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키고 중성세제를 풀어 바닥을 닦고 빨래를 널고 다시 정리했지만 그 무거움은 단 한 번도 가벼워진 적이 없었다. 마치 이 집 자체가 그녀의 목을 천천히 조르는 손처럼 항상 어딘가를 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 후 10년 동안 주부였다. 겉으로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실제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빚 독촉을 감당하는 사람, 남편의 돌발 행동을 수습하는 사람, 그리고 이 집의 마지막 안전장치였다. 남편은 결혼 초반에는 푸근한 웃음을 보이던 사람이었다. 그녀를 바라보며 고생시키지 않을게 라고 말하던 그 시절의 따뜻한 잔상은 아직도 아주 얇은 막처럼 남아 그녀를 붙잡았다. 하지만 그 잔상은 오래전에 무너져버린 껍데기에 가까웠고 그녀를 지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치지 못하게 만든 족쇄가 되어 있었다. 남편의 무너짐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었다. 서서히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느리게 진행되었다. 술자리가 늘어나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밖에 나가면 연락이 끊겼다. 처음에는 힘들어서 그렇겠지라고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 두절은 습관이 되었고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는 날도 흔해졌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기도하듯 남편의 이름이 뜨지 않기를 바랐다. 연락이 오면 무언가 무너졌다는 신호였고 연락이 없으면 또 다른 파국이 기다리고 있었다. 밤마다 그녀는 거실 불을 켜둔 채 잠들지 못했다. 남편의 발걸음이 계단에서 들릴 때까지 몸을 긴장시키고 있어야 했다.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소리, 문을 발로 차는 소리, 날카롭게 튀어나오는 욕설의 기척.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심장을 죄었다. 그녀의 하루는 남편이 남긴 흔적을 치우는 일로 시작해서 남편이 또 어떤 흔적을 남길지 대비하는 공포로 끝났다. 그녀가 집안일을 하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평범해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또다시 분노가 터질 테니까. 그녀는 쓰레기 봉투 하나를 묶을 때도 수건을 개서 장롱에 넣을 때도 심지어 냉장고 문을 닫을 때조차 조심스러웠다. 아주 작은 소리도 남편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경험이 몸에 새겨져 있었다. 밖에서 그녀는 밝았다. 학원 앞에서 다른 엄마들과 잠깐 인사를 나눌 때도, 마트에서 계산을 기다리며 서 있을 때도, 이웃이 건네는 요즘 잘 지내요? 라는 말에도 미소로 대답했다. 그 미소는 겉껍데기였지만 그녀는 그 껍데기를 쓰지 않으면 무너질 것처럼 느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처한 현실을 털어놓는 순간 이 모든 혼란이 실제가 되어버릴 것 같아 두려웠다. 주부라는 삶은 어떤 날에는 그녀를 지탱했지만 어떤 날에는 그녀를 더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다. 집이라는 공간은 그녀가 지켜야 할 곳이면서 동시에 그녀를 갉아먹는 장소였다. 그녀는 점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버팀은 매일 조금씩 그녀의 영혼을 깎아냈다. 어느 저녁 남편은 전날부터 연락이 끊겼고 그녀는 밤새 불 켜진 채로 기다리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였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의 옷은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냉장고 문은 벌어진 채였다. 어쩌다 돌아왔는지도 모를 상태였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는데도 마음이 아무렇지 않았다. 분노도 실망도 체념도 아니었다. 정말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무감각이 무서웠다. 감정이 없다는 건
더는 이 관계와 삶의 기대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싱크대에 손을 올리고 고개를 숙였다. 거울도 없는 부엌 창문에 자신의 흐릿한 그림자가 비쳤다. 얼굴이 낯설었다. 젊은 시절의 표정이 사라지고 대신 지침이 새겨져 있었다. 그때 문득 그녀는 아주 작은 속삭임처럼 들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 질문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문장이었다. 그리고 그 문장은 그녀의 삶에 처음으로 생긴 균열이었다. 남편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니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치 녹이 슬 듯 천천히 스며들었다. 처음에는 퇴근 후 맥주 한 캔 정도였다. 그녀는 이해했다. 직장이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겠거니 했다. 다음에는 맥주가 2캔이 되었다. 그러다 소주 한 병, 그 다음 또 한 병.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몸 상해.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그는 더욱 늦게 귀가했고 술 냄새는 더 진해졌다. 그 변화의 시작은 사소했지만 결과는 잔혹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집이라는 공간에 머무르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면 연락이 끊겼다. 그녀의 전화는 수십 통씩 발신 목록에 쌓였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다. 진동으로도 벨소리로도 메시지로도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닿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어떤 상태인지 몰랐다. 죽은 건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건지 도박방에서 돈을 잃고 난동을 부리는 건지 그 어느 것도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단 하나, 집에 남겨진 자신만이 온전한 현실이라는 것뿐이었다. 남편은 도박장과 술집을 오가는 생활에 빠졌고 그녀는 그 뒤를 수습하는 사람이 되었다. 신용카드 값은 이미 여러 달 밀려 있었다. 대출이 늘어났고 남편 명의로 진 빚,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다. 그녀는 남편 대신 그 전화들을 받아야 했다. 본인 맞으시죠? 라는 말이 들리면 그녀는 매번 심장을 움켜쥐는 것처럼 숨이 협착됐다. 그러나 그녀는 차분한 척, 남편인 척, 혹은 아무 일도 아닌 척 대응해야 했다. 남편은 점점 변했다. 눈빛이 탁해지고 말투가 흐릿해지며 행동은 공격적으로 변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말을 꺼내기도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 남편은 그 질문을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내가 어디서 뭘 하든 내가 뭔 상관이야? 그의 말은 칼처럼 그녀를 찔렀다. 그날부터 그녀는 남편에게 들어오냐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았다. 남편이 집을 나가면 연락이 두절됐고 들어오는 날에도 말없이 들어왔다. 술에 절어 비틀거리며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그녀를 흘끗 쳐다본 뒤 방으로 들어갔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부엌에서 숨을 죽이며 기다렸다. 그가 화를 내지 않기를,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어떤 날은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다. 밥이 왜 이래? 어떤 날은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녀는 이미 모든 걸 끝까지 해놓았는데도 남편은 트집을 잡을 무언가를 반드시 찾아냈다. 그 트집은 이유가 아니라 습관이 되어 있었다. 남편의 바깥 생활은 더 심해졌다. 그가 없어도 그녀는 그의 발자국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남편이 없는 시간에도 남편의 흔적은 집안 곳곳에 남아 그녀를 압박했다.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 술 냄새가 배인 이불, 어지럽혀진 신문지, 탁자 위의 영수증들. 그녀는 그것을 하나씩 치우며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되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남편은 자신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행동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고 더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갔다. 도박에서 돈을 잃으면 더 큰 돈을 걸어 만회하려 했다. 술로 막으려 했고 욕설로 덮으려 했다. 자기 파괴가 멈춰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모른 척했다. 그리고 그 파괴는 언제나 그녀를 향했다. 그녀는 남편의 무너짐을 가까운 거리에서 매일 지켜봤다. 하지만 그 지켜봄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어떻게든 다음 폭발을 피하기 위한 감각이었고 위험을 미리 감지해야 하는 방어였다. 그녀는 남편의 눈빛만 봐도 그날의 분위기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으면 술, 눈이 흐려져 있으면 도박, 눈이 멍한 날은 빚을 더 진 날. 그 모든 표정을 보고 그녀는 하루를 조율해야 했다. 남편의 변화는 그녀에게서 삶의 의미를 조금씩 빼앗았다. 그녀는 사랑을 잃었고 존중을 잃었고 존재감을 잃었다. 그로 인해 점점 자신에 대한 가치도 사라졌다. 주부로서도 아내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무너져가는 자신을 보며 그녀는 마음 한 복판에 구멍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녀는 남편이 들어오지 않는 정막 속에서 깨달았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떨어질까?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 질문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느리고도 긴 그림자 같은 울음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누구보다 길었다. 아침 6시에 눈을 떠도 밤 12시에 눈을 감아도 다음 날이 새로 시작되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하루와 하루는 서로 구분되지 않고 그저 끝나지 않는 어둠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주부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떠올리는 가정의 중심, 따뜻한 집을 만드는 존재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가 지키는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전쟁터였고 그녀가 돌보는 공간은 가족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닥칠 때마다 자신을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었다. 남편이 연락도 없이 사라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하루는 더 긴장 속에서 이어졌다. 남편이 없는 동안 그녀는 그가 언젠가 돌아올 그 순간을 대비하며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다. 남편이 집에 없을 때야말로 그녀는 가장 긴장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의 예고 없는 귀환은 그녀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다. 가끔 그녀는 조용한 정오의 거실에서 혼자 서 있다가 전혀 관계없는 소리에 갑자기 몸을 움찔했다. 아파트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 위층에서 떨어지는 물건 소리조차 그녀에게는 남편이 돌아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몸이 스스로 반응하는 것이었다. 그 긴장 상태는 10년 동안 그녀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주부로서의 삶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을 했다. 빨래를 돌리고 널고 식탁을 치우고 다시 차리고 욕실을 닦고 거실 먼지를 털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평화로운 가정의 일상이 아니라 남편의 폭발을 막기 위한 준비였다. 남편은 어질러진 걸 참지 못했다. 그가 어질러 놓고 나간 물건조차 집에 돌아와 보이면 대체 하루 종일 뭐 했냐고 소리쳤다. 그녀는 그 말 한마디를 피하기 위해 집안의 모든 사물을 마치 전시관처럼 정확히 배치해야 했다. 수건은 정확한 방향으로 접혀 있어야 했고 양말은 두 켤레가 짝을 맞춘 상태로 서랍 속 구역을 벗어나지 않아야 했다. 식탁 위 한 톨의 부스러기도 남편의 분노를 부를 수 있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일이 아니라 남편의 분노를 예측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처럼 되었다. 그의 눈빛, 걸음걸이, 말투 하나만으로
오늘 어떤 날이 될지를 판단해야 했다. 남편이 걸음을 질질 끌며 들어오는 날은 술집에서 싸움이 있었던 날이었다. 그런 날은 그녀가 말을 아끼지 않으면 난폭한 폭언이 튀어나왔다. 남편이 눈을 피하며 들어오는 날은 도박에서 큰 돈을 잃은 날이었다. 그때는 숨도 쉬지 말아야 하는 날이었다. 지갑을 뒤지고 그녀의 서랍을 뒤지고 돈을 요구하며 악을 쓰는 날도 대부분 그날이었다. 남편이 유난히 조용한 날은 어떤 사고를 치고 온 날이었다. 그 침묵은 더 무서웠다. 그 침묵 뒤에는 반드시 폭풍이 따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주부로서 집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전쟁 전략을 짜듯 매일을 계획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오늘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 오늘은 어떤 트리거를 건드리지 않아야 할까? 이 생각들은 끊임없이 그녀의 머릿속을 돌았다. 밖에서는 달랐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녀는 언제나 차분하고 정리가 잘 되고 친절하며 남편 생각하는 아내로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그저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갑옷이었다. 그 갑옷 없이 밖에 나가면 자신이 너무 약해지고 미세한 일에도 무너질 것 같아서 그녀는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보이지 않았다. 남편이 연락 두절되는 날 그녀는 마음속에서 쓴 웃음을 지었다.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평화롭기 때문이다. 그가 멀리 있는 동안 비난도 욕설도 폭언도 없고 돈을 요구하는 전화도 없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집에 없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휴식이었다. 그러나 그 휴식은 온전한 휴식이 아니었다. 남편이 돌아오는 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녀는 긴장했고 가슴은 계속 조여들었다. 불안은 휴식의 틈새로 끊임없이 새어들어와 그녀의 마음을 파먹었다. 점점 그녀는 자기 자신이 사라져가는 느낌을 받았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움직이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닌 것 같은 모든 힘이 고갈된 상태처럼 어느 날 그녀는 식탁 앞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찬밥을 숟가락으로 떠넣으면서도 무슨 맛인지조차 느끼지 못했다. 문득 그녀는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손등에는 주름이 늘었고 힘줄이 더 도드라졌고 피부는 건조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 손이 언제 이렇게 되었지? 그 질문은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10년 동안 무너진 삶에 대한 슬픈 울음이었다. 그녀의 시간은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녹아내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다. 그 깨달음은 그녀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무거웠다. 창문을 열었는데도 공기 속에서 눅눅한 기운이 빠지지 않았다. 그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멍하니 커피포트의 붉은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남편은 전날부터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평소라면 또다시 쌓여가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두드려댔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 그저 피곤했다. 몸 전체가 축 처지는 피로, 심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고단함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밖에서는 봄이 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계절은 10년째 같은 곳에 멈춰 있었다. 빛이 있어도 따뜻하지 않고 새소리가 들려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오늘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이었다. 몇 달 동안 준비했고 누구보다 성실히 데이터를 정리했으며 사소한 실수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려고 밤 늦게까지 남아 작업했다. 그녀에게는 이 작은 승진이 삶의 마지막 남은 단서 같았다. 집에서는 무너졌지만
회사에서는 아직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아주 작고 아슬아슬한 기대가 있었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옅은 화장을 하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눈밑은 어둡게 꺼져 있었고 볼은 여위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미소를 지어 보았다. 위로가 아닌 그저 자신이 아직 붕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한 미소였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밝은 표정으로 모두에게 인사했다. 오늘 중요한 날이죠? 누군가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그 말은 기도라기보다 마지막 지푸라기를 쥐고 있는 사람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회의실 안에서 발표가 시작되고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살펴볼 때 그녀는 손끝에 힘을 주며 떨림을 억눌렀다. 남편에게 받을 수 없었던 인정, 집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었던 평온,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발표 한 번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결과 발표. 이번 내부 조정으로 인해 승진자는 다른 분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힘이 빠졌다. 심장이 무언가에 가격당한 듯 쿵 하고 내려앉았다. 상사는 말했다. 회사 사정이 있어서 미안해. 능력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그 말은 널브러진 위로처럼 들렸다. 능력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녀의 가치는 이 회의실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종이를 정리하는 척하며 손에 있는 떨림을 숨겼다.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다음에 또 기회 있겠죠. 그녀는 웃었다. 네. 그 웃음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 눈치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화장실로 들어온 그녀는 세면대에 양손을 짚었다. 거울 속 얼굴은 더 이상 그녀 같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무언가 터져 나오려는 느낌이 있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 오래 울지 못하는 상태로 버텨왔기 때문이다. 울 힘조차 고갈된 사람에게 눈물은 사치였다. 나는 이제 어디까지 추락하게 될까? 그녀는 속삭였다. 세면대의 물소리가 그 말의 잔향을 삼켜버렸다. 퇴근길 휴대폰 화면을 50번 넘게 열어봤지만 남편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전화기 화면을 보는 순간마다 한숨만 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이 연락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남편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던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그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 그저 그가 돌아와 그녀를 짓밟는 순간이 두려울 뿐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하늘은 어둑해져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목소리를 나눴지만 그녀는 혼자였다. 그 혼자라는 사실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더 이상 외롭지도 않았다. 외로움조차 사라진 삶. 그 공허함이 그녀를 천천히 잠식하고 있었다. 집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아무런 소리 없이 조용했다. 남편의 신발도 외투도 없었다. 테이블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고 거실의 공기는 정지된 듯 고요했다. 그녀는 식탁 의자에 앉아 손등을 바라보았다. 그 손등에는 수백 번의 반복 노동이 새겨져 있었고 남편의 폭언을 참아낸 흔적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오늘 회사에서 마지막 희망까지 무너진 날 그 손은 기묘하게 낯설어 보였다. 나는 왜 아직도 살아남으려 하는 걸까?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삶을 끝내는 방법을 머릿속에 명확하게 떠올렸다. 그 생각은 잔잔하게 시작되었지만 그녀를 깊은 곳으로 끌고 갈
예고된 첫 파도였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잠시 멈춰섰다. 귀가 익숙한 고요였다. 남편이 집에 있지 않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러나 어쩐지 더 음산한 정적이었다. 그녀는 신발을 벗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 정적은 평화가 아니었다. 폭풍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순간, 그 아주 잠깐의 정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그 사이에 있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그녀가 치워놓은 물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싱크대에는 그녀가 아침에 씻어둔 그릇들이 물기 없이 말라 있었다. 남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어제도, 오늘도,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거나 도박장 의자에 기대 헛된 희망을 붙잡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았다. 그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았다. 남편이 사라진 동안 남겨진 것은 오직 그가 돌아올 수 있다는 공포뿐이었기 때문이다. 그 공포는 덩치 큰 그림자처럼 오랫동안 집안 구석마다 배어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에 서서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빛은 이미 사라지고 하늘은 짙은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그 빛은 집 안까지 희미하게 번져 들어왔다.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에는 어떤 온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식탁 앞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감정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남편이 연락을 끊고 며칠씩 사라졌던 날들, 그가 도박에서 잃은 돈을 그녀에게 메우라고 소리치던 순간들, 새벽마다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와 문을 세차게 밀고 욕설을 퍼부었던 얼굴, 그 모든 장면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그녀의 가슴을 내리쳤다. 오늘 회사에서 무너졌던 감정과 집에서 수년 동안 쌓아온 무력감이 그녀 안에서 무거운 덩어리처럼 합쳐졌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리며 정적 속에 스스로를 가둬두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희미해 자신의 귀에도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말은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버텨왔다.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는 감각을 느끼지 못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고 했다. 남편의 폭언도, 연락 두절도, 도박으로 생긴 빚도, 밤마다 문 쾅 닫는 소리도 그녀는 모두 감내하며 살아왔다. 그저 이 결혼을 버리지 말자는 어리석은 책임감 하나로 버텼다. 그러나 오늘 회사에서 마지막 희망이 꺼지는 순간 그 책임감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가정을 지킨다는 자부심도 자신이 아직 존재한다는 감각도 모두 무너졌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어두운 방이 그녀를 삼킬 듯 고요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의 기척이 없는 방은 오히려 더 차갑고 비어 있었다. 그 차가움이 그녀의 발끝부터 심장까지 스며들었다. 그녀는 옷장을 열었다. 삶을 정리하는 사람이 아닌 듯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이 행동을 마음속 어딘가에서 저장해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다. 구석진 서랍에서 오래전에 산 번개탄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 캠핑을 간다고 사두고 결국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그때는 가벼운 지출이었겠지만 지금 그녀에게 그것은 삶을 끝낼 수 있는 도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손끝이 이토록 분명하게 움직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깨끗하고 정확했다. 그녀는 번개탄을 들고 천천히 안방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창문을 잠갔다. 커튼을 닫았다. 방 안은 완전히 고립된 하나의 섬처럼 변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손에 든 번개탄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손이 정말 자신의 손인지 잠시 의문이 들 정도로 모든 현실 감각이 흐릿해졌다. 이제 정말 쉬고 싶다. 그녀의 속삭임은 방 안 공기에 거의 흡수되어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성냥에 불을 붙였다. 노란 불씨가 작게 타오르며 작은 소리를 냈다. 이내 번개탄이 점점 뜨겁게 달궈졌다. 그 순간 그녀는 이상하게 편안해졌다. 오랫동안 짓눌렸던 공포가 갑자기 힘을 잃고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허리를 천천히 뒤로 기대며 침대에 몸을 누였다. 연기가 서서히 피어올랐다. 방 안은 천천히 흐려졌고 그녀의 시야도 뿌옇게 변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끝나나? 그녀의 마지막 속삭임은 이제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방 안은 하나의 조용한 연기로 가득 덮여갔다. 안방은 마치 세상에서 분리된 작은 방주처럼 고요했다. 창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커튼은 바람 한 줄 스치지 못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자 방 안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색을 잃어갔다. 번개탄이 타오르며 내뿜는 희뿌연 기운은 기체가 아니라 무게를 가진 것처럼 느리게 바닥을 기어오르듯 퍼져나갔다. 그녀는 침대 위에 누웠다. 얇은 이불 위로 등을 기대며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에는 낡은 얼룩이 있었다. 세월이 흐르며 생긴 자국들, 그중 하나는 남편이 술에 취해 던졌던 컵이 부딪혀 생긴 금이었다. 그 금을 바라보자 그녀의 입술이 희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은 슬픔의 떨림도 분노의 떨림도 아니었다. 단지 아주 오래 버틴 사람의 마지막 잔향 같은 떨림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지자 그녀의 눈꺼풀이 자연스럽게 내려오기 시작했다. 폐 깊숙한 곳까지 천천히 퍼져 들어오는 그 묘한 무게는 어떤 공포의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눌려있던 근육이 하나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몸을 돌리지도 않았고 무릎을 끌어안지도 않았다. 그냥 그대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조용한 건 정말 오랜만이네. 그녀는 속삭였다. 그 속삭임은 방 안을 떠돌지도 않고 공기를 흔들지도 않았다. 그냥 그녀의 입술에서 나오자마자 공기 속에서 녹아 사라졌다. 그녀의 하루는 늘 긴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남편이 연락도 없이 사라지면 새벽까지 불을 켜둔 채 잠들지 못했고 남편이 술에 절어 들어오면 그의 발소리 하나에도 몸이 경직되었다. 남편의 심기 하나에 욕설이 쏟아지고 그의 시선 하나에 모욕이 따라왔다. 그 불안한 감정들이 지금 이 순간 모두 정지해 있었다. 무너지는 것도 흔들리는 것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 사실이 오히려 다행처럼 느껴졌다. 번개탄에서 나오는 연기가 점점 짙어졌다. 바닥 근처는 이미 뿌연 층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층은 마치 물처럼 천천히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가 누운 침대까지 닿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그 시간조차 그녀에게는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연기가 뿌옇게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천장의 윤곽이 서서히 희미해지자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었다. 평온이라는 단어를 그녀가 마지막으로 느껴본 것이 언제였을까? 아마 아주 오래전, 결혼 초반, 남편이 따뜻하게 웃던 그 시절이 마지막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왼손을 천천히 들어 허공을 어루만졌다. 손끝이 공기를 스치고 지나가자 따뜻함도 차가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아무것도 없었다. 그 빈 감각이 오히려 그녀를 안도하게 만들었다. 나 정말 이제 끝나도 되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 말은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지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뱉는 안도의 숨결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꺼풀 뒤에서 일렁이는 기억들은 멈추지 않았다. 남편이 연락 두절된 밤, 밖에서 술집 환풍기 소리만 들리던 창가, 도박으로 돈을 잃고 새벽에 욕설을 퍼붓던 남편의 얼굴, 거실 가득 퍼지던 술 냄새, 아침마다 혼자 버텼던 식탁의 차가움. 그 모든 장면들이 짙은 회색빛으로 섞여 그녀의 마음속 어둠과 함께 뒤엉켜 사라져갔다. 숨은 점점 가벼워지는 듯했고 가벼워진 숨은 오히려 무겁게 느껴졌다.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지막 숨이 어디쯤 있는지만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생각은 흐릿해졌다. 자기 목소리와 생각이 구분되지 않을 만큼 세상과 멀어져 가는 기분이 들었다. 몸이 침대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고 머리는 공중에 떠 있는 듯했다. 이상한 이중 감각이 들었지만 그조차도 두려움보다는 이제는 놓아도 되는구나 하는 철저한 체념만을 남겼다. 미안해. 나 자신에게 미안해. 그녀는 중얼거렸다. 남편에게도 부모에게도 세상 누구에게도 아닌 오직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삶에 대한 마지막 자백이었다. 연기는 이제 침대 가장자리까지 닿아 있었다. 그녀의 들숨과 날숨이 연기 속으로 천천히 섞여 들어가며 방 안의 색은 더욱 희뿌옇게 변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은 실이 끊어지는 것 같은 소리. 그 소리는 그녀가 삶에 매달려 있던 마지막 줄이 마침내 떨어져 나갔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천천히 눈을 떴다. 연기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천장을 보며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그 말은 그녀의 마지막 의식이었고 그녀가 영영 내려놓은 생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방 안은 그녀의 체온이 희미해져 가는 속도와 연기가 짙어지는 속도가 같아지는 듯한 끔찍할 만큼 고요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아주 희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편은 그날도 술집에 있었다. 늘 그렇듯 어둑한 조명 아래에서 비슷한 얼굴들의 사람들과 마주 앉아 쓸모없는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다. 술집 특유의 눅진한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그는 잔을 비우고 또 비웠다. 오늘도 연락은 끊겼고 그의 주머니에는 얼마 되지 않는 현금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개의치 않았다. 마신 술의 양이 감각을 흐려버렸기 때문이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그의 처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남편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조언을 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그들은 그의 추락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웃고 떠들 뿐이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랐다. 남편이 술잔을 또 들려는 순간 어딘가에서 들려온 짧은 한마디가 그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너네 집, 그 안에 진짜 불쌍하다더라.
그 말은 술집을 떠도는 흔한 농담도 아니었고 그를 놀리려는 의도도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이었다. 하지만 그 무심함이 남편의 취한 머릿속을 세차게 때렸다. 순간 남편의 손이 멈췄다. 잔을 쥔 손이 흔들렸다. 표정이 흐릿하게 일그러졌다. 술기운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말 속에는 그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진실이 너무 뚜렷하게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다. 그러자 잔 속에서 술이 넘쳐 손등을 적셨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뭐, 불쌍하다고? 그가 중얼거렸다. 누가 들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말 자체에 움츠러든 자신 때문이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려 그 말을 한 사람을 노려보았지만 그 표정에는 분노보다 혼란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술집의 의자가 바닥에 끌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남편은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술이 깨기 시작했다. 아니, 술이 깬 게 아니라 그 한마디가 그의 속을 찢고 지나가면서 감각을 일깨운 것이다. 그는 급하게 외투를 집어들었다. 누군가가 물었다. 어디 가냐? 벌써?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이 굳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술집 문을 밀고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훈훈했던 술집 안의 열기와 섞이며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한 번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이 폐 깊은 곳까지 닿는 순간 몸이 서늘하게 떨렸다. 그는 갑자기 길 한가운데 멈춰섰다. 도대체 왜 집으로 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평소 같았으면 또 다른 술집으로 향했을 것이고 도박판으로 발걸음을 돌렸을 것이다. 집은 그의 피난처도 그의 위로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에게 집은 자신이 피하고 싶어 하던 진실이 가장 또렷하게 비치는 장소였다. 그러나 그날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필 그날, 하필 그 말, 하필 그 순간, 감정의 주도권이 그에게서 벗어나 어딘가로 밀려가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어떻게든 걸음을 내딛었다. 발걸음마다 이상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녀가 떠올랐다. 침묵 속에서 가만히 설거지하던 모습, 무표정한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그녀가 미소 지으려고 애썼던 날들, 그녀에게 소리치고 난 뒤 잠든 그녀의 등을 보며 이상한 불편함을 느꼈던 적도 있었다. 남편은 그동안 그 불편함이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그저 술로 묻고 도박으로 잊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오래된 불편함이 갑자기 그의 가슴을 세게 움켜쥐는 듯했다. 왜 자꾸 그 말이 떠올라? 남편은 중얼거렸다. 불쌍하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도무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가 불쌍한가? 진짜로? 그는 그동안 단 한 번이라도 그녀의 삶이 어떤지 들여다본 적이 있었나? 그녀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조용히 울었는지, 얼마나 혼자 버텼는지 그는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가 정신없이 길을 걷는 사이 아파트가 가까워졌다. 현관 앞에 도착하자 남편의 걸음이 멈췄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다. 그때였다. 문틈 사이로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가슴을 찌르며 들어왔다. 그는 그 냄새가 무엇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거 뭐야? 희뿌연 매캐함이 문 쪽에서 새어나왔다. 마치 오래된 먼지와 어딘가 불완전하게 타는 냄새가 뒤섞인 듯한 기묘한 기운. 남편의 심장이 한꺼번에 쿵 내려앉았다.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문을 밀어 열었다. 그 순간 그를 맞이한 것은 집안을 가득 채운 침묵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었다. 희뿌연 연기였다. 숨을 들이마신 순간 목이 뜨겁게 조여드는 그 냄새. 그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달려갔다. 그 문을 열기 직전 그의 손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와 죄책감으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리고 안방 문이 열리는 순간 그의 세계는 한 번에 무너져 내렸다. 남편의 온몸은 굳어졌다. 희뿌연 연기가 천천히 허공을 떠다니고 있었고 그녀는 침대 위에서 아주 조용하게 누워 있었다. 그 조용함은 잠든 사람의 고요가 아니었다. 숨이 사라져가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섬뜩한 정적이었다. 남편은 한 발 내디디려 했지만 다리가 마치 납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눈앞의 장면이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 조용하고 너무 차갑고 너무 현실적이었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숨소리만 얇게 깨진 유리처럼 새어나왔다. 뭐야? 이게 뭐야? 그의 눈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정막 속에서 그녀의 가늘어진 호흡이 아주 미세하게 들렸다. 그 미약한 숨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의 마지막 흔들림처럼 보였다. 한 번 더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불안한 생명의 끝자락이었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침대로 다가갔다. 손을 뻗었지만 연기와 공포 속에서 그의 손은 계속 떨렸다. 그녀의 팔을 잡은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온몸이 얼어붙었다. 차가웠다. 너무나 차가웠다.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녀의 살은 식어 있었다. 그 차가움이 손끝에서 그의 가슴으로 단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왜 이러고 있어? 왜 이런 걸? 그는 말하면서도 그 말이 자신의 귀에조차 닿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을 담기엔 너무 끊어져 있었고 그의 감정은 술기운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남편은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몸이 축 늘어져 힘이라는 개념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거칠게 쪼개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평생 자신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자신의 고집과 욕망만을 믿었던 사람, 자신이 뿌린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한 번도 보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대가를 그대로 눈앞에서 보고 있었다. 미쳤지. 내가 미쳤지. 그는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고백도 후회도 아니었다. 그저 무너진 사람이 입술에서 쏟아낸 산산조각 같은 문장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가 순간 멈췄다. 손끝에서 다시 느껴지는 차가움에 자신의 숨이 막히는 듯 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피부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죽음 사이 어딘가의 온도처럼 서늘하고 고요했다. 남편은 그 온도를 견디지 못해 손을 떼었다. 그러나 다시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완전히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마를 그녀의 손등에 가까이 가져갔다. 이제는 연기 냄새가 그의 폐 깊숙한 곳에 박혀 숨을 마실 때마다 기침이 나올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을 볼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제발 숨 좀 쉬어봐. 그의 목소리는 부서진 나무 조각들이 긁혀나가는 소리처럼 거칠었다. 그 말 속에는 처음 느껴보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고 숨을 쉬는 것조차 괴롭기만 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눈물을 흘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평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본 적도,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워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서 떨어진 물방울은 1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장 솔직한 감정이었다. 나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는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어둠 속에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닿기엔 너무 늦게 나온, 너무 뒤늦은 후회였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매만졌다. 그녀의 눈꺼풀은 움직이지 않았다. 속눈썹 위에는 연기가 내려앉아 희미하게 빛을 잃고 있었다. 그는 손을 얼굴에 가져가 눈물을 닦았다. 그러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얼굴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숨은 거칠고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고 그는 정신을 붙잡기 위해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안 돼. 그가 말하는 동안 그녀의 몸이 아주 미약하게 움직였다. 숨이 끊어질 듯 이어지는 작은 떨림이었다. 그 작은 움직임을 느끼자 남편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다. 살아있어. 살아있어. 아, 제발.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졌다. 절규와 공포가 뒤섞여 흐트러진 형체로 방안을 울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떨림이 심해 화면을 제대로 누를 수도 없었다. 제발, 죽지 마. 그의 무너진 목소리는 방 안에 남은 마지막 따뜻함처럼 흩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10년 동안 쌓인 상처와 지금 막 스쳐간 죽음이 희뿌연 연기처럼 떠다니고 있었다. 그 연기는 두 사람의 인생이 교차하며 만들어낸 가장 처절하고 잔혹한 침묵이었다. 남편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은 흐릿하게 보였고 그는 숨을 몰아쉬며 번호를 눌렀다. 울리는 신호음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을 찢었다. 빨리 받으란 말이야.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그녀는 침대 위에서 여전히 미동 없이 누워 있었다. 단 한 줄기, 아주 희미한 숨결만이 그녀가 경계선 위에 멈춰 서 있다는 증거였다. 이 작은 움직임이 멈춘다면 그녀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남편은 다급하게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다가 멈췄다. 그녀의 볼에 닿은 손끝이 차갑다는 이유 하나로 그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 흔드는 듯한 고통을 가져왔다. 그는 울부짖었다. 왜? 이런 걸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나 그 말은 어딘가 기괴하게 비틀린 질문이었다. 정작 그녀가 오래전에 했어야 할 말은 이 한마디였다. 넌 들으려고 한 적이 없잖아. 그녀는 단 한 번도 들어준 적 없는 사람에게, 단 한 번도 기댈 수 없었던 사람에게, 단 한 번도 기대하면 안 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다. 그의 후회는 늦었다. 늘 그렇듯이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하자 남편은 그 소리에 거의 매달리듯 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갔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숨은 더 가쁘게, 더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문을 열었다. 여기에요. 빨리 좀. 구급대원들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방 안의 공기를 맞자마자 얼굴을 굳혔다. 연기와 가스가 뒤섞인 숨막히는 공기는 한눈에 봐도 치명적인 상황이었다. 창문 열어. 환기부터. 환기에도 농도 높다. 빨리 옮겨. 그녀는 조심스레 들것으로 옮겨졌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떨어졌다. 그 떨어지는 머리카락조차 남편의 가슴을 찢어버릴 만큼 무거웠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흔들린 것은 구급대원의 터치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힘인지 남편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작은 움직임에 미친 듯이 매달려 속삭였다. 살아, 제발 살아있어. 눈물은 그의 얼굴 전체를 적셨다. 그는 자신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지도 몰랐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자신이 부서지는 소리가 서로 섞여 하나의 비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병원으로 옮겨지는 순간 남편은 들건 옆을 따라 달렸다. 하지만 병원 복도 끝에서 구급대원이 그를 막아섰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아니, 나도 가야. 지금은 안 됩니다. 문이 닫혔고 그는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 문은 단순한 병실의 문이 아니라 그녀와 자신을 가르는 처음이자 마지막 경계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벽에 기대 몸을 구부렸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흐느꼈다. 지금껏 자신이 울어본 적이 있었던가? 누군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한 적이 있었던가? 그녀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 그를 가장 깊은 곳에서 찢고 있었다.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그의 말은 허공에 부딪혀 산산이 깨졌다. 죄책감이 아니라 뒤늦은 깨달음에 가까웠다. 그녀가 어떤 하루를 살았고, 어떤 감정을 삼켰고, 어떻게 버텼고, 어디까지 밀려났는지 그는 이제야 보게 된 것이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기계음, 운반되는 들것의 바퀴 소리, 모든 소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 남편은 자신이 세상과 분리된 기분을 느꼈다. 그는 현실에 있지만 현실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모든 감각이 흐릿했다. 그녀가 생사를 오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한 장면만이 반복되었다. 침대 위에서 숨이 사라지던 그녀, 연기 속에서 흐릿해진 그녀, 손끝이 식어가던 그녀. 그걸 바라보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니, 그녀가 그 상태가 되기까지 그는 너무 많은 것을 하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걸어 나왔다. 남편은 두 발이 저절로 움직여 의사에게 달려갔다. 어떤가요? 그의 목소리는 깨진 접시의 파편처럼 떨렸다. 의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다행히 아직 생명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의 다리가 풀렸다. 바닥에 손을 짚으며 눈물을 쏟았다. 의사의 말은 계속됐다. 하지만 상태는 아직 매우 불안정합니다. 의식도 없고 만약 다시 호흡이 불안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남편의 표정은 무너져 내렸다.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모른다는 말이 그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의사는 덧붙였다. 환자분이 이렇게 될 때까지 가정 환경이 어떠했는지 혹시 보호자로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마르고 혀가 굳어 단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누가 그녀를 여기까지 밀어 넣었는지, 그리고 그 답은 자신이라는 사실이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의사가 떠나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남편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바닥에는 아직도 그녀의 차가운 손 온도가 남아 있었다. 그 냉기가 그의 죄책감을 자극하며 계속해서 가슴을 찔렀다. 남편은 얼굴을 두 손으로 덮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다. 세상에서 가장 죽고 싶은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일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다. 그녀가 죽음에 닿을 만큼 멀리 갔는데도 그는 살아 있었다. 그 사실 자체가 그를 더욱 처참하게 만들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병원 창밖의 불빛이 복도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그 빛은 희미하고 어딘가 찢겨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의 인생처럼. 그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제발 기회를 줘. 한 번만. 그러나 그 기도가 누구에게 닿을 수 있을까? 그녀에게는 너무 늦었고 세상은 그의 후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녀의 생명이 끊어질 수도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그 문 앞에서 그는 밤새도록 움직이지 못한 채 그녀의 그림자를 기다렸다. 며칠 후 봄비가 흐르는 새벽 병원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번졌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먼지를 천천히 걷어내듯 커튼 사이로 고요하게 스며들어 병실 안의 정적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작고 가벼운 호흡으로 겨우 존재를 이어가는 모습은 마치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불씨 같았다. 그 곁에서 남편은 며칠째 똑같은 자세로 앉아 밤을 지새웠다. 술기운도 도박판의 소란도 지금의 그에게는 더 이상 닿지 않았다. 그는 이 작은 병실을 떠나지 못했고 떠날 생각도 없었다. 그녀의 호흡 하나가, 눈꺼풀의 미세한 떨림 하나가 그 어떤 중독보다 강한 현실로 그를 이 자리에 붙잡아두고 있었다. 머리맡 테이블 위에는 작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 그녀의 외투에서 꺼내놓았다던 그 노트. 남편은 며칠 동안 보지 못했지만 그 노트는 방 안에서 묘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언제나 시야의 한쪽에 남아 있었다.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흘러간 어느 새벽, 그는 마침내 노트를 펼쳤다. 안에는 빼곡하지 않은 짧은 문장들이 해를 바꿔가며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가 혼자서 버틴 날들, 그가 술에 취해 돌아오지 않던 밤, 도박으로 잃은 돈을 대신 메우며 깨진 손톱, 그리고 말하지 못한 공포들.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가 떠나기 전에 남긴 듯한 문장이 있었다. 오늘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남편은 그 문장을 읽고 숨을 쉬지 못했다. 알고 있던 사실들이 한꺼번에 자신을 향해 무너져 내렸다. 그 문장 속에 그녀의 10년이 있었고 그 10년에 가장 깊게 박힌 가시는 바로 자신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노트를 조용히 덮었다. 회피할 길도 변명도 남지 않은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때였다. 기계음이 아주 미묘하게 흔들렸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작은 변주였지만 남편은 즉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속눈썹이 떨리고 있었다. 한 번,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시 한 번. 남편은 의자를 밀쳐내며 일어섰다. 여보, 대답은 없었지만 그녀의 눈꺼풀은 또다시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마치 깊은 어둠 속에서 올라오듯 천천히, 정말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에는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듯 눈동자가 허공을 헤맸다. 그러다 빛의 방향을 따라 움직이며 점차 초점을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얼굴을 스쳤다. 남편은 숨을 삼켰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술에 취해 울던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맨 정신으로 우는 것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들리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그를 알아보는 감각, 그와 다시 마주하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어 그녀의 입술을 적셨다. 그녀는 아주 약하게 입술을 움직였다. 여기 어디? 병원이야, 여보. 내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천천히 명확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눈빛 속에는 그동안의 술 냄새, 새벽의 난폭한 발소리, 도박장에서 돌아오지 않던 긴 밤들,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모든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작은 숨을 토해내듯 말했다. 살았네 내가. 그 말은 안도도 기쁨도 아니었다. 그저 현실을 확인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남편이 손을 잡으려 하자 그녀는 아주 느리게 손을 거두었다. 그 거리감은 10년 동안 쌓인 단절이 한순간에 드러난 듯 명확했다. 잠시 뒤 그녀가 먼저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말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처음 맞닥뜨리는 현실을 향한 가장 인간적인 질문이었다. 남편은 오래 숨을 들이마셨다. 숱한 날 술로 회피하고 도박으로 잊어버리려 했던 문제들이 이제 눈앞에서 저항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가 정해. 어떤 방향이든 도망치지 않고 이번엔 뒤에서 따라갈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거절보다도 용서보다도 더 무거운 의미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결정할 힘을 되찾은 것이다. 남편의 말이 필요하지 않은 자리에서 창밖의 빗줄기가 조용히 병실을 스쳤다. 그 소리는 오래된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왔다는 듯 담담했다. 그날 두 사람의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함께 흐르지는 않았다. 그녀는 깨어난 사람으로, 남편은 비로소 멈춰선 사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새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끝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에서 다시 시작되는 조용한 이야기의 첫 장이었다.